자, 그 다음 이제 그 225표 보세요. 기본서 225페이지. 그 이제 2장이고요.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2장에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등기의 기간이 뭐예요? 등기소, 설비가 두 가지. 이제 등기관이 있고 등기부가 있고. 여기는 내용이 세 개 와요. 이렇게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세 개. 세 개고. 여기서 이제 등기소나 등기한 파트는 막 크게 문제거리는 못 돼요. 여기 용어 뜻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등기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자, 간단하게 이제 요 책장을 보고 갈게요. 일단 225 이제 제 1절 자, 등기소 돼 있고요. 자, 등기소 정의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등기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의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냥 읽어보시고 밑에 이제 2번은 줄거주세요. 등기소의 관할. 자, 관할이고요. 요 등기소는 관할이 있죠. 요 관할은 이제 거기 책에서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등기소 관할에서 거기 양가로 2번 중간에 원칙은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시군구 단위다. 이 시군구 단위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전라도 광주 아시죠? 전라도 광주는요. 광주시 전체에 딱 한 개 있어요. 딱 한 개. 거기는 광주 등기국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은 시군구 단위다.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세부사항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그럼 뭐 예외 한번 보실래요? 예외에서 1번. 줄 좀 거주세요. 관할 등기소 지정. 2번에서 예외 1번. 자, 근데 이제 요 지정이 좀 안 맞는 말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뭔가 하면 지금 등기소는 관할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시군구 단위죠. 그럼 이제 제가 흔히 듣는 예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요쪽은 자, 안양시, 안산시. 자, 보세요. 그러면 안양에는 등기소 딱 한 개 있어요. 안양시 등기소. 안산에는 안산시 등기소 딱 하나씩. 그럼 이제 문제는 안양에 있는 토지는 어느 등기소 관할? 안양에 있는 토지는 안양시 등기소고 안산에 있는 토지는 안산시 등기소죠. 그럼 이렇게 토지는 관할이 정해져 있어요. 벌써 다. 이번에 이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안양과 안산에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예요. 자, 이 토지는 1필지가요? 2필지가요? 1, 2. 2필지. 자, 우리가 이제 1필지 성립요건 소목동, 연등축 그랬죠. 동의 같아야죠. 자, 안양과 안산에서 동의 같을 수가 없잖아요. 2필지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는 관할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적고 여기다 이번에 이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졌어요. 건물 하나 딱 지으면 한 개 건물이죠. 건물을 잘라서 등기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한 군데로 몰아줘야 돼요. 몰아줘야지. 그때가 뭐 한다? 관할을 지정받는 거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관할 지정은 세부사항 많이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요 관할 지정은 토지 건물에서 뭐만? 건물만. 그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 그리고 이제 그 지정권자는 흔히 그렇게 해요. 상급 법원의 장 그래요. 이제 그 하나. 그 파란 글씨에서 이제 그 니은번에서 이제 등기소로 관할은 상급 법원 장이 지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됐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장 이제 226 양가로 이번에 관할의 변경. 자, 또 자, 관할의 변경은 뭐예요? 말 그대로 관할이 바뀌었다죠? 자, 이거 어때요? 이번에 안산시의 일부를 잘라서 요만큼을 안양으로 편입시켜요. 요 토지는 원래는 어느 등기소 관할? 안산시 등기소. 이제 어디 관할? 안양시 등기소. 여기 이제 관할의 변경. 오케이. 용어 뜻만. 그다음 이제 양가로 3번 등기사무의 위임. 자, 위임은 뭐예요? 넘겼다 그 말이죠. 자, 의 볼게요. 자, 대법원장은 줄 긋고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제 관할의 위임. 위임의 명령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그거 하나. 뭐 그 외에는 이제 의미 없고. 옆에 양가로 4번에 등기사무의 정지. 자, 정지는 뭘까요? 스톱.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등기소에 확진자가 왔다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폐쇄해야죠. 등기소 폐쇄하면 업무 처리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등기사무의 정지. 그것도 이제 제 앞에 자, 대법원장은 또 줄거주시고 대법원장은 자, 등기소에서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기사무 정지 영역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그거 하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용어 뜻 읽어보시고 외우시거나 그런 의미 필요 없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등기관. 요 등기관은 그렇게 하면 되죠. 이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 줄 긋게. 그 등기관 지정권자 줄 한번 그어야 돼요. 그 227에서 그 의 있죠. 의에서 이제 요 양가로 1번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끝에 지방법원장 또는 이제 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그거 옛날에 한번 시험 나왔어요. 자, 기억하세요. 등기관 지정권자는 누구?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또 이유. 요 등기관 지정을 왜 지방법원장이 할까요? 등기소가 지방법원에 관하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자, 3번. 업무 처리 제한. 그거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거 이제 곧, 다음 장 가서 228. 큰 2번에 등기관에 업무 처리 제한돼 있죠. 그건 별표 하나. 별표 하나고 이제 집 하나 보세요. 이제 갑이란 사람이요. 이제 등기하려고 등기소를 딱 갔어요. 신청을 딱 봤더니, 자, 요 등기관이 갑의 이혼한 남편이야. 보세요. 등기관이 갑의 이혼한 남편이더라. 그럼 요 갑이요, 요 사람이요, 갑의 등기 잘 해줘 안 해줘? 딱하게 그 인간이야. 한마디 해야지. 너 말고 따내오라 그래. 그게 뭐다? 그 이제 업무 처리 제한이에요. 뭔가 하면 등기 신청인가 등기한이 좀 관계가 있을 때는 좀 문제 있을 수 있죠. 업무 처리에서 이제 배제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업무 처리 제한 사유 줄 그세요. 2번에 1번 자기 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그 다음 줄 파란 것이 뭐라 써 있어요?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관계가 끝난 후 이게 뭐예요? 이혼한 경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요 문장이 12회 때 시험 나왔어요. 아주 옛날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사유는 현재 친족인 자에 한한다. X죠. 뭐가 있어요? 관계가 끝난 후가 있잖아. 끝난 후 이렇게 이제 그거 알아보시면 돼. 자, 이제 또 한 번 더. 자, 이제 멋있게 딱 승질 딱 부렸죠. 그러고 봤더니 등기관이 얘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 빼고 나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때는 이제 여기 이제 참여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면 돼요. 이제 지인이 쓴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친족관계가 있는데 참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했어요. 그럼 그 등기 효력은? 막 찍지 말고 틈만 나면 찍으려고 그냥 다시 갑이랑 등기한이 친족관 관계가 있죠. 그럼 등기 언제나 막 등기를 이상하게 해요?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요게 그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절차 위반이지. 자, 그럼 요거는 절차 위반이니까 이 등기 효력은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하면 그때는 유효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거 이 줄 하나 그어주세요. 자, 3번에 있어요. 자, 제한 위반의 효과. 참여조서나 참여인 없이 등기한 등기 효력은 실체 관계에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단순한 절차 위반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소 등기하는 그냥 용어 정의만 쭉 아시면 돼. 크게 막 빈번히 나올 파트 못 되고요. 대신 등기부 보셔야죠. 자, 그럼 이제 고개를 들고 칠판 한번 봐주세요. 일단 등기부는 아주 중요하고요. 첫 번째, 이제 요 편성은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죠. 자, 물적 편성 무슨 뜻? 물건별로 따로죠. 이렇게 했지, 여기 이제 1부동산 1등기 기록. 또 여기서 이제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무슨 뜻?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따로 둬라.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1등기 기록은 한 장, 한 세트. 한 세트죠. 또 여기서 그럼 1등기 기록은 몇 개 부분이다? 3개죠. 이렇게 이제. 제일 앞에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 그럼 또 하나. 자, 표제부.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근데 문제는 요만큼은 다 아시죠? 누구나? 시험 안 내. 좀 이따 볼 거야. 자,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229에서 그 가운데 3번 보세요. 등기 편성. 자, 물적 편성주의다 줄 긋고 옆에서 이제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1부동산 1등기 기록. 밑에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자, 등기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1개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됐고. 자, 그 다음 장 가주세요. 자, 230페이지. 그 이제 등기부 양식 볼게요. 그 꼭대기에 일단 기업번에는 자, 등기 기록에는 이제 줄 그어놓으세요. 부동산 표시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뭐와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 권리를 기록하는 울구. 뭐 그거 나왔죠. 표제부, 갑구, 울구 됐고. 그 다음 니은번 또 한번 보세요. 니은번. 다만 전산 등기부는 등기용지를 등기기로 보고 있으며 표제부, 갑구, 울구를 별개 용지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종이등기부 있죠. 종이등기부는요. 표제부, 갑부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등기부 등본 때문에 요즘은 옆으로 안 주고 아래로 길게 주죠. 이렇게 줘요. 자, 그러면 표제부가 별로 쓸 게 별로 없어요. 표제부 작게 쓰고 갑부 그냥 바로 이제 붙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용지란 말은 쓰지 않는 게 좋고 이제 등기 기록에 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꼭 뭐 세 장으로 돼 있다 그러진 않습니다. 자, 2번. 자, 줄 그어주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동그라미 2번. 자, 그럼 우리가 자, 지적법 공부할 때 그거 나왔어요. 토지 고유번호. 그거랑은 달라요. 뭔가 하면 토지 고유번호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붙인 번호고, 이거는 부동산 고유번호예요. 이거 이제 등기소가 이제 붙인 번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 그럼 3번의 표제부는 그 디귿번 하나 볼까요? 디귿번. 자,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양식이에요. 자, 그거 이제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니까 제일 앞에가 이제 표시번호란, 그 다음에 접수란, 그 다음 소재 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지금 제목이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죠. 여기는 뭘 적어야죠? 토지 표시.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가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대로요, 이렇게. 그래서 제 앞에 소재, 지번란, 지목란, 면적란이죠. 이렇게. 그 다음 갑구. 갑구에는 이제, 자, 뭐 기업 소유권 보시면 되고, 니은번. 갑구 양식. 자, 갑구를 딱 그리면, 갑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이제. 갑구 양식 보시면 되고. 울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까지인데 이제 자,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하고, 이제 여기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울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데 이제 문제 보세요. 조금 좀 더 들어가 봐야 돼. 여기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등기한다? 갑구. 자, 그 다음 이거 어때요? 자, 칠판 보시면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 뭔가 하면 저당권자가 변제기에 돈 못 받으면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갑구에 한다, 울구에 한다? 갑구, 울구. 갑구. 왜 갑구? 보세요. 내가 이제 저당권자죠. 돈 못 받았죠. 경매할 거예요? 그럼 저당권을 경매해요? 소유권을 경매해요? 소유권 경매지.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어디에? 갑구에. 자, 또 하나 보세요. 그 책에 있어요. 쓰지 말고. 전세권의 실행을 위한 가처분. 자, 보세요. 전세권 실행. 요거는 뭔가 하면 전세권자가 기간 끝났어요. 집주인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전세금 받으려고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죠. 경매하려면 우선 가처분 잡아놔야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 실행을 위한 가처분. 요거는 갑구에 한다, 울구에 한다? 요것도 갑구지. 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경매할 거니까. 그렇겠지. 요런 지문이 이제 우리 시험 나온 지문들이에요. 책 보세요. 여기 책에서 230페이지 230 거기 더 알아보기 있죠. 갑부에 등기되는 사항. 그거 별표 3개. 1번은 소유권이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자, 2번, 3번을 묶어 놓으셔야 돼. 동그라미 2번. 자,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기한 경매. 그거는 갑구, 울구? 그게 갑구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자, 줄 그세요. 피보존 권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경우
소유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참 더럽게 길죠 그거? 자 다시. 자 피보존 권리가 전세권 설정청권인 경우 소유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요거는 갑구해야 한다, 을구해야 한다. 갑구. 자 근데 하나. 자 문제. 시험 보러 가면요 거기 소유권에 대한이 있죠. 그걸 싹 빼버려. 안 적어줘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피보존 권리가 전세권 설정청권인 처분 금지 가처분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유. 자 보세요.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입니다. 자 사건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갑이 을이랑 전세권 설정해 주기로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럼 계약만 체결하면 을은 물권자, 채권자. 계약만 했으니까 채권자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갑과 병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갔다 해요. 소유권 등기하려고. 그럼 문제가 이제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을이 병한테 딱 가서 자 전세권 달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권자니까 병에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을이 전세권이 꼭 필요해요. 그럼 이제 을은 자 갑에서 병 앞으로 무슨 권리가 못 넘어가게 잡아야 돼? 소유권을 잡아놔야지.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이 피보존 권리란 말이 지키는 권리예요. 지키는 권리는 전세권이죠. 전세권을 지키려고 갑의 무슨 권리를 잡아라? 소유권을 잡아라예요.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이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근데 막상 시험 보러 가면 소유권을 싹 빼버려 그냥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전세권을 지키려고 갑의 무슨 권리를 잡아라? 소유권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두 문장이 우리 시험에 2번씩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다시. 자, 저당권에 기한 경매 어디에 등기하고? 갑구. 또 피보존 권리가 전세권 설정청권인 처분 금지 가처분도 그것도 갑구. 이렇게요. 전세권을 지키려고 뭘 잡아라? 소유권을 잡아라.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지문들이 이제 우리 시험 나온 지문들이 이렇게 이제 됐고. 이해했죠? 자, 고기 한번 또 드시고. 뭐 이제 이런 건 다 이제 알아요, 누구나 이제. 자, 한 번 더. 그럼 등기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제 이거 물어봐요. 좀 특이한 등기부가 있죠.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구분 건물 등기부지. 첫 번째, 구분 건물은 뭐예요? 아파트. 그럼 문제.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 기록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주고 있다 그래야 돼. 그래서 구분 건물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에요. 그럼 이제 고개를 드시고 이거 이제 따져볼게요. 여기가 101동 건물이에요. 그럼 이제 좀 전에 이렇게 해서요. 우리나라는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자 크게 볼 때는요. 101동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101동 등기부 제일 앞장 무슨 장? 그렇지. 오케이. 표제부. 무슨 표제부? 101동 표제부 하나. 자, 그다음 101동 갑구는 도요 말아요. 자, 누가 어디 또 잘난 척해? 나 이번에 아파트 한 동 샀다? 이래. 한 동 샀다. 들어봤어요? 못 들었지. 그러니까 요 101동은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갑구가 없지. 그 을구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101동은 뭐만? 표제부 하나만 있다 그 말이지 이제. 하나. 그다음 이제 101호가 이제 하나의 건물이죠. 자, 101호에 뭐? 1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또 102호 있죠? 102호에 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쭉 이어서 여기가 이제 502호예요. 502호에 뭐? 표제부 갑구 을구. 묶어서. 요거다 묶어서 여기가 뭐다? 여기가 1등기 기록이라고. 자, 약간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라고 세트. 그래서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가 돼야 돼. 한 가지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301호 소유자예요. 그럼 내가요 301호에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거 다 줘요? 그때 뭘 줘요? 3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 요거만 딱 줘요? 아니죠. 뭔가 하면 어차피 여기서 이제 301호도
101동의 한 부분이죠. 그때는 이제 1동 표제부 하나, 그 다음 3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 묶어서 여기가 뭐다? 요게 또 1등기 기록. 이제 포인트는 요거예요. 구분 건물에서 1등기 기록은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나오든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가 돼야 돼. 이제 그게 한 가지예요. 이제 하나 들어보고 그럼 또 하나 보세요. 그럼 특이하게도 보세요. 이렇게 구분 건물에서 1등기 기록은 부분이 네 부분이었죠. 이것도 확인 먼저 하고. 자, 또 보세요. 지금 등기 기록 구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이제 몇 개의 부분을 준다? 4개. 첫 번째가 1동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에가 구분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 갑구와 을구. 자, 특이한 거 표제부가 2개예요. 이거 알아야 돼. 또 그리고 또 있어요. 이 구분 건물은요 표제부를 또 잘라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래 위로 별개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1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위에는 1동 건물의 표시. 이렇게. 밑에는 뭐가 온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걸 이제 알아야죠. 자, 특이한 게 뭔가 한번 보세요. 지금 건물 등기부죠. 근데 토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특이한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한 가지고. 그럼 두 번째는 구분 건물 표제부예요. 또 잘라야지. 아래 위로. 자, 위에는 무슨 칸?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 아래 거 2개. 이 명칭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도 확인 한번 할게요. 책에서. 자, 우리 책은 거기 펴보세요. 앞으로 가서 229페이지. 229. 그 끝에 양가로 2번. 구분 건물 등기록에 관한 특칙이라 돼 있죠. 별표 하나 치고 딱. 229. 그 중간에. 자, 동그란 1번 보세요. 자, 그 두 번째 줄.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어 1동 건물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 등기기로 사용한다. 요게 이제 법률 조문이에요. 그 밑에 봐요. 그래서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두고 구분 건물마다 뭘 둔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거 다 묶어서 뭐다? 요게 1등기 기록이에요. 한 가지. 됐고. 그럼 3번 지문. 다만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줄 그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뭔가 하면 우리 예전에 등기부 등초본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써요. 지금은 등기부 등초본이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서라 불러요. 열람하거나 열람할 때, 자, 또 줄 그세요. 1동 건물 표제부 하나. 그럼 이제 해당 구분 건물의 관한 기록을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자, 여기죠.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부분도 이렇게 있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든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나와야지. 됐고. 하나 첫 번째였어요. 자, 그 다음 장. 자, 231. 231. 그 끝에 양가로 2번이 있죠. 231. 231 어디 보고 있어 지금? 자, 거기 양가 2번 별표 3개 딱 치고. 자, 보세요. 자, 통합 1번. 등기 기록 구성. 1동 건물은 뭐만 두고? 표제부만 두고. 그럼 이제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둔다 됐고. 2번도 줄 그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아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아파트는 부동산 고유번호를 1동 건물에 부여한다. 전유마다 부여한다. 여기 이제 전유마다 부여해야지. 다 별개의 토지니까 이렇게. 별개 건물이니까. 그다음 이제 자, 3번 줄 그세요. 1동 건물의 표제부. 자, 윗부분은 뭐다? 1동 건물의 표시고.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별표 딱 치고, 별표 치고. 자, 짚어 보세요. 여기. 그럼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그럼 여기는 뭘 적어줘야 돼? 자, 자세히, 여기 보세요.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니까 토지 표시 적어야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그렇게 뽑아내는 거야, 그냥. 하나, 첫 번째고, 그 다음 장. 자, 4번에서 구분 건물, 표제부, A번 줄 그어야죠? 윗부분은 뭐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럼 B번, 대지권의 표시. 자, 또 제목이 대지권의 표시죠. 그럼 대지권 뭐 적어줘요?
대지권?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와야지, 이제. 종류와 비율,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적어도 요 두 개는 명칭을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요. 일동 건물 표제부.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하나. 이제 구분 건물 표제부.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요 두 개가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등기 한번 보세요. 이제 등기부. 제목 일동 건물의 표제부. 그 오른쪽 딱 보니까요. 고유번호 나와 있죠? 고유번호 다 적어줍니다. 밑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다. 일동 건물의 표시.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이제 2015년 10월 7일. 소재와 지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50세 1. 1필지 땡땡 아파트 101동. 여기 이제 땡땡 아파트 101동이에요.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5층 아파트. 각지 면적 다 들어와 있죠. 여기 이제 1동 건물이었어요. 그 밑에 칸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거기다 별표 쳐야죠. 별표 치고. 자, 이제 밑에 보세요. 표시번호 1번. 소재와 지번은 1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50세 1. 지목원 대 면적은 5만 대 있고. 또 2번 보세요. 2점. 행당동 150세 2. 지목원 대 면적은 10만.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현재 아파트 부지가 몇 필지? 두 필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요. 위에가 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57의 1. 이 토지는 1번이라 쓰겠다 그 말입니다. 1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밑에 성동구 행당동 157의 2. 이 토지는 2번이라 쓰겠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1, 2. 요 묶어서 요걸 뭐라 불러요? 이게 토지 1년 번호라 불러요. 제목 알아야 돼. 요게 뭐다? 토지 1년 번호. 명칭 알아야 돼. 자, 앞으로 이 뜻이에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50실 1. 요 토지는 1번이라 쓰고 행당동 150실은 2번이라 쓰겠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요. 아파트 부지가 1필지예요. 1필지라면 1년 번호 적을까 말까요? 그때도 적어줘요. 꼭 썼고 1점 이렇게 하나 적어줍니다. 자, 한 가지고 그 밑에 보세요.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15년 10월 7일. 건물 번호는 1층 101호. 땡땡 아파트 101동 101호네. 이렇게. 그럼 이제 건물 내용 나와 있고. 밑에 칸은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이제 대지권의 표시. 또 별표 딱 쳐야지 이제. 자, 표시번호 1번. 대지권 종류는 1.2 돼 있죠? 자, 1.2 뭐다? 토지 1년 번호. 1년 번호. 제목 알아야 돼요.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판 한번 보시면 앞으로 요거 명칭은 꼭 아셔야 돼. 한 번 더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제목이 일동 건물 표제부죠.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다음에 구분 건물의 표제부.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요 두 개를 묶어서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다시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대지권 등기. 그럼 이제 시험 지문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한다. OX.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한다. 맞지? 응. 지난주 했잖아요. 자, 여기 건물이잖아요. 표제부잖아요. 봐요. 이유. 대지권도 권리 등기죠. 근데 문제 보세요. 대지권 등기를 왜 표제부에 했을까요? 대지권 등기 왜 표제부에 했다? 자, 이유 뭔가 한번 보세요. 대지권 등기란 말은 아파트에서 이제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자를 줘버리면 소유자가 몰래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1호 건물하고 지분을 묶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권 권리 등기인데 어디 등기했다? 표제부에 한 거예요. 표제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럼 내가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301호 사면 토지 지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팔면 따라가겠지. 그게 대지권 등기라고. 그럼 또 하나 이제 자, 대지권 등기 하면
이제 등기하니 무슨 등기해야죠? 표정이 봐도 전혀 난 배운 바가 없다야 지금. 대지권 뜻에 등기해야지.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자 보세요. 다시 여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이렇게 해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했잖아요. 이렇게. 등기한이 보세요. 건물에 등기했죠. 묶어놨다. 등기했어요. 그럼 이제 토지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문제는 아파트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원칙이 토지 건물은 별개 아니에요. 등기한이 여기다 등기하고 나면 이제 토지 건물을 불처분 못한 거 알죠. 그래서 이 아파트 토지 등기 이제 직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토지 등기로 해당 구. 해당구란 말은 갑구도 할 수 있고 을구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왜? 요거 등기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자 기억하세요. 어느 등기부? 아파트에서 토지 등기기로. 어디에? 해당 구에.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그렇겠지.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했어요. 등기 순위할 때. 지난주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요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 이제 됐고. 그럼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필요한 건 줄만 거볼게요. 자, 233. 그 큰 2번에 이제 폐쇄 등기부 나와 있죠? 자, 요건 이렇게 하세요. 건물이 멸실했어요. 자, 멸실하면 더 이상 건물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멸실 등기. 그러면 멸실 등기 하면 필요 없잖아요. 또 이제 그걸 떼내가지고 창고에 싸놔요. 그거를 폐쇄했다 그래요. 폐쇄 등기부입니다. 제목 하시면 되고, 요거는 하나만 정리할게요. 그 다음 장 가서, 다음 장에서. 자, 234에서 4번에 있죠. 폐쇄 등기부 보관돼 있죠. 자, 이제 볼게요. 자, 4번에 보관해서 이기사항의 다툼이 있거나 이기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쇄 등기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영구 보존한다. 그게 시험 나왔어요. 영구 보존한다는 거. 그래서 보시고 폐쇄 등기부도 일종의 등기부니까 보존 기한은 얼마? 영구 보존 그 말입니다. 됐고. 자, 밑에 이제 3번 기사장부에서는, 자, 3번에서는 2번에 별표 치세요. 공동담보 목록. 3번에서 큰 2번 공동담보 목록 편철자. 요거는 딱 2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목이 공동담보 목록이죠. 이거는 담보가 몇 개 이상? 5개 이상인 때. 하나, 첫 번째 거. 5개 동그라미 딱 치고. 요거 작성권자는 누구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하나. 그 옆에 참고에 제가 적어놨어요. 참고. 옆에 왼쪽 참고 보세요. 등기관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일 때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를 작성한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은 2개 물어봐요. 첫 번째는 담보가 몇 개 이상? 5개. 작성권자는 누구다? 등기관. 이렇게 이제. 옆에 가서 3번 보시고 등기부 부본 또 나왔어요. 자, 부본이 뭐다? 복사본 그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 복사본을 왜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등기 없었을 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줄 그세요. 3번에 3번. 등기부의 전부들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사운영 책임가는, 자, 뭐로서? 등기부 부본자료에서 등기부를 복구한다. 요겠죠. 등기부를 복구할 때 복구 자료가 뭐다? 등기부 부본자료. 이렇게 됐고. 그럼 쭉 가서 이제 5번. 5번에 신탁원부. 그것도 별표 하나 치고. 신탁원부 신탁에서 나올 사항인데 줄만 거볼게요. 자, 일단 1번 두 번째 줄. 매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럼 제가요. 신탁을 하는데 토지를 3개 맡겼어요. 그럼 신탁원부는 몇 개 필요하다? 3개. 부동산 별로니까 이렇게 됐고.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줄 그세요. 2번. 등기관은 동그라미 치고. 제일 앞에 등기관은. 쭉 가서 이제 뭐 번호를 부여하고 신탁원부로서 처리에 등록해야 한다. 요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해요. 신탁원부의 작성권자는 누구다? 요것도 등기관. 이렇게 이제 그거 아셔야 돼. 딱 2가지. 자, 첫 번째, 자, 신탁원부는 어떻게 작성한다?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하나. 두 번째, 작성권자는 누구다? 등기관. 이렇게 이제 됐고요. 뭐 다른 소리들은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됐고. 넘어가세요. 자, 236. 4절에 이제 장부의 보존 및 관리죠. 그래서 이제 줄 긋지 말고 1번에 장부의 보존이 있죠. 밑에 딱 보니까 보존 기한 참 다양하죠. 영구, 10년, 5년 이런 쭉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보존 기한 참 다양하다. 끝.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외우는 데 있는데 쓸 데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등기부 보존 기한은 몇 년? 영구 보존. 그거 하나만 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옆에 가서 이제 큰 3번. 자, 등기부 등의 공개.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요.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뗄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등기부 열람할 때 방법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있을까요?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되겠죠. 그거는 방문 신청 그래요. 두 번째는요. 시청 구청 가면 그거 있어요. 무인 발급기. 그것도 법에 쓰여 있어요. 무인 발급기. 그리고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다? 인터넷이겠죠. 인터넷. 이 3가지인데 이제 요 3개에서 우리 시험은 뭐 낼까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인터넷 물어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239 3번 가세요. 3번. 239페이지.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요게 이제 등기 예규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요. 제목은 요거예요. 인터넷에 의한 등기 기록 열람.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이것도 잘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이제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는 그 책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 보세요. 자, 239에서 3번에 1번.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첫 번째, 등기 기록 열람. 등기 기록 열람은 뭐예요? 열람? 눈으로 보여줘 그 말이죠. 보는 거고.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자, 이렇게 해서요. 앞으로는 이제 어디 가서 등기부 등초본 그러면 안 되고 등초본을 뭐라 부른다?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이제 명칭. 자, 3번. 자, 3번은 그 줄 그세요. 사건 진행 상태 확인. 그 제목이에요. 사건 진행 상태 확인한다. 자, 뭔가 하면 자, 이런 거 어때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등기소에 등기를 이제 신청을 딱 했어요. 신청하면 등기관이 뭐 해야 돼요?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등기 절차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등기를 신청한 후에 지금 자기 등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걸 이제 그게 불러.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 줄기세 인터넷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물어보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어떻게 확인해라? 인터넷으로. 자, 4번. 사건 접수 및 처리 사실 전저편의 고치. 줄그시고. 사건 접수 및 전저편 고지한다. 자, 뭔가 요거예요. 신청을 딱 했죠. 그럼 등기관이요. 의뢰 등기를 접수하거나 을 앞으로 등기하면 요 등기소가 을에게 또 갑한테요. 이메일로 알려줘요. 접수했다, 등기했다 이렇게. 그거 이제 그렇게 불러요. 이제 되고. 그래서 혹시 최근에 한 10년간 등기해 보신 분, 등기 혹시 그 스마트폰으로 문자 오던가요? 접수했다고? 이거 그것도 보내줘요. 이메일도 보내줍니다. 누가 그래요? 난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신청할 때 이메일 쓰면 보내줘. 당연히 안 쓰면 당연히 안 보내주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5번. 5번은 중요해요. 등기 기록 발급 확인. 발급 확인 동그라미 치고. 자, 이 그림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요 갑이 을한테 등기부 있죠. 등기부 등본 하나 딱 줬어요. 등기부 등본을. 그 문제는 요 을은 갑이 주는 등기부이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없죠. 그때는요. 우리요. 요거를 스캐닝을 딱 떠가지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등기 기록 발급 확인 그래요. 두 개 줄 읽으세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그 끝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진위 여부. 또 하나 인터넷으로.
두 개 줄거야 돼요. 첫 번째는 진위 여부 확인한다. 두 번째 어떻게? 인터넷으로. 그럼 또는 보세요. 그러면 요 우리 등본 딱 가지고 등수 딱 가서 딱 디밀어 확인해줘 이렇게 하면요. 확인해줘요? 안 해줘요. 어떻게 확인해라?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 그럼 6번은 줄 그시고 인감증명 발급예약. 이건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감도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 서비스 종류 종류 쭉 보셔야 돼. 이제 몇 가지 있는지 6가지 보시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신청에 관한 특칙 그래요. 자, 뭔가 하면 첫 번째 이제 요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혈이 현재 보세요.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등기를 열람하죠. 그럼 우리가 인터넷으로 열람할 때는 신청서, 종이 서류는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 첫 번째 이제 신청서 제출 요한다 안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신청서 필요 없다 그 말이고 제출 요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죠. 열람을 하려면은 수수료 미리 내야죠. 근데 이거 어때요? 내가 수수료 미리 냈어요. 냈는데 갑자기 보기 싫어졌어요. 안 볼래? 철회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봤으면.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뭔가면 자, 결제한 당일에 한해서 그 줄 그세요, 책에. 결제한 당일에 한해서 전부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법무사들은 주로 등기부를 많이 떼보겠죠. 등기부 아니요. 법무사가 신청 100통 신청했다가 50개는 받고 50개 안 봤어요. 나머지 50개만 처리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지. 당일에 전부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이게 원칙 조항이에요. 근데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직성 작성, 인감증명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철회 못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당일인데 왜 철회를 못해요? 완료해놨죠. 완료해놨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철회하면 누가 손해봐? 등기소가. 그 꼴은 못 본다 그 말이지. 요무장 시험 나왔어요. 2번. 이렇게. 그래서 그 단서조항 체크하세요. 다시 자, 확인만. 자, 수수료 결제 끝났고 당일에 한해서 전부는 처리할 수가 있고 문제이고요. 인감직성 증명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못한다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 조항은 시간에 뜨는 지문이었어요. 보셨고.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주요 지문이 그 다음은 3번에 가면 사건이 계류 중 돼 있죠. 자, 계류 중 동그라미. 계류 중.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뭔가 하면 여기 그림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신청을 딱 했죠. 그럼 등기한이 뭐 해야 돼요?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기해야죠. 이제 이거 어때요? 그러면 이제 자, 접수가 딱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제 3자들은 의뢰 등기가 접수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좋은 건수가 있어요.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 등기로 딱 갔어요. 그럼 요 갑이요 어리버리한 병을 딱 꼬셔. 자, 내가 소유자거든 등기부 떼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문제가 의뢰 등기가 접수가 됐는데 등기 안 됐죠. 이 병이요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을 떼러 왔어요. 그럼 등기소가 등기부 등본을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주면 어떻게 돼? 자, 주문은 이 병은 소유자를 누구로 알아요? 갑으로 알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이게 계류 중이라고 지금. 이제 계류 중이고 문장이 2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제 자, 계류 중인데 자, 여기 칠판 먼저 보시고 이 병이요 등기 기록을 열람하러 왔어요. 그럼 등기한이 등기 후 보여줘요. 보여주고 알려줘요. 의뢰 등기를 접수했는데 등기 안 했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피해가 없겠죠. 그 두 번째는 이 병이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 떼러 왔어요. 등기부 등본을. 그 원칙은 등소가 병한테 등기부 등본을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주면 안 되지. 주면은 얘는 소유자를 누구로 하니까? 갑으로 할 거니까. 원칙은 안 줘요. 안 주는데 최근에는 등기부에다가 스탬프를 꽝 찍어줘요. 꽝. 사건 처리 중 꽝 찍어주면 이 병이 이제 신경 써야 안 써요. 쓰겠죠. 여기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보세요. 책에서 자 1번, 3번에 1번 자, 열람 동그라미 치고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준다. 알려주고
3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 240페이지.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쭉 가서 이제 등기 기록에 관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등기사항 지명서는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뒤에 자, 사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는 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해줘요. 스탬프 꽝 찍어줘요. 사건 처리 중 이렇게. 여기다 흔히 이제 그렇게 불러요. 계류 중 이렇게. 이제 구분하세요. 계류 중에서는 이제 사건이 등기 기록 열람인지 등기사항 지명 발급인지 결론이 이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은 이제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종류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 초본 딱 두 가지였거든요. 크게요. 지금 여기 종류가 많아요. 이제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등기사항 지명 발급은 자, 크게 이제 보세요. 일단 전부가 두 개예요. 전부가 두 개 있고 명칭 구분하면 일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흔히 과거에 등기부 등본 그랬죠. 등기부 등본은 그렇게 불러. 등기사항 전부 증명. 등기부 초본은 등기사항 일부 증명 그래요. 이제 자르세요. 제일 먼저 이제 전부가 두 개, 일부가 세 개고. 첫 번째는 보세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 그 책에 있어요. 책에서 이제 그 7번 241의 7번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 첫 번째는 뭐다? 말수항이 포함된 거. 우리가요 등기부를 딱 보면은 등기부 중간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막 지어놨죠. 말수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포함된 거죠.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근데 굳이 뭔가 하면 말소된 등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요거 때문에 돼. 현재 유효사항만 나오는 거. 전부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고? 말소항이 포함된 거. 두 번째는 현재 유효사항만 나오는 거. 두 가지. 그럼 일부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특정인의 지분, 줄 먼저 긋고 특정인의 지분. 두 번째가 현재 소유 현황. 세 번째가 지분 취득 이력.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런 거 어떤 거 보세요. 자, 토지가 소유자가요. A, B, C, D 해가지고요. 소유자가 10명이에요. 공유지죠? 그럼 내가 여기서 제일 먼저 A의 지분이 궁금하죠. 그때는 그때 보면 돼. 특정인의 지분. A 지분 얼마냐 신청하면 알려줘요. A 지분만 딱 이렇게 이제 얼마다. 또 이제 보세요. 소유자가 10명이죠. 10명인데 누군지 궁금하죠. 그때는 저거 떼보면 돼. 현재 소유 현황. 10명 쭉 적어줘요. 누구다 이렇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A가 이제 공유자죠. A가 지분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A 지분이 그럼 어떻게 늘어나는지 궁금하죠. 그때 저거 떼보면 돼.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이제. 그래서 5가지 명칭 보셔야 돼. 다시. 자, 전부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소항이 포함된 거. 두 번째는 현재 유효사항만 나오는 거. 두 개. 일부가 세 가지예요. 특정인의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칭 꼭 아셔야 돼. 그리고 자, 특징은 뭔가 하면요. 여기가 한 3년 전인가 그 법무사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현행법이 허용하는 등기사항 증명의 종류가 아닌 것은 4개를 쓰고 한 개 다 적었어. 등기사항 일부 증명, 가로치고 지상권 취득 이력. 그런 거 있어요? 답은 개지 뭐 이렇게 이제. 괜찮은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명칭 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앞으로 2장은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2장은 제일 먼저 그거 와야 돼요. 첫 번째가 구분 건물 등기부 양식. 그거 꼭 알아야 돼요. 또한 여기에 이제 인터넷에 의한 연락 파트. 두 가지가 이제 충분히 문제로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됐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